예, 적과전 종합 원 보험금 파트죠. 보험금도 이게 작년 또 업무광보수하고 좀 달라졌어요. 여기 착과 감소량이라는 거 나와 있고 적과 종료 후 누적 감소량이라는 그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착과 감소량은 평년 착과량에서 적과 후 착과량을 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변경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험금 파트에서 보험금이 두 가지가 돼 있잖아요. 보험금이 하나는 착과 감소량이 있는 경우 하나하고 착과 감소량 적과전이죠. 적과전 사고예요. 적과전 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착과 감소량의 누적 감소량이죠. 적과 후 누적 감소량이에요. 누적 감소량이 존재를 하는데 이때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적과 이후 사고. 이 계산식이 달라요. 두 가지가. 그래서 착과 감소량에서 미부담 감소량과 자기부담 감소량을 빼주죠. 거기에 가입가격을 곱하고 0.8을 곱하게 돼 있어요. 이 수식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이때 계산하는 수식 이건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착과 감소량에서 두 가지를 빼주죠. 하나는 미부담 감소량. 미부담 감소는 어차피 보상을 안 해주는 거니까 빼주고, 그 다음에 내가 독박 쓰겠다고 했던 자기부담 감소량이 있죠. 이것도 빼주겠죠. 여기까지만 계산해서 빼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곱하기가 또 나와요. 곱하기에 가입 가격이 나오고 가격 곱하기 0.8을 곱하게 돼 있죠. 요 수식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요 수식을 다 줘요. 그게 간단하게 계산하시오 나오는 건가? 또 하나 나오는 방법이 있죠. 그냥 산출식을 쓰시오 하는 문제가 나와요. 착과 감소량은 평년 착과량에서 적과 후 착과량이 나오죠. 자, 5년 동안의 평년 착과량이 있으면 그 기준 숫자가 있겠죠. 물론 5년 동안을 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20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이런 식으로 해서 13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직전 5년이니까 제가 19년이니까 19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5로 나눠주면 평년 착과량이 나오겠죠. 평년 착과량에서 적과 후 착과량을 빼준다. 적과 후 착과 조사를 했을 때 나온 그 수량이에요. 미보상 감소량에 해당되는 것은 제초 불량, 또 재유의 원인, 병해충 피해 뭐 이런 것들이 에서 만드는 감소량이고, 자기부담 감소량은 네 가지 기준이 있었죠. 자기부담 비율이 10, 15, 20, 30이 있었어요. 거기에 기준 수확량을 곱해서 자기부담 감소량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뭐 이번에 보험 가입 금액의 자기부담 비율을 1만 자기부담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대 금액을 1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고반값으로 보험금을 정해라 이런 것도 나와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 방식이 연습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합위험이 나와 있고 특정위험은 사라진 줄 알았더니만은 특정위험 과실 손해보험금이 있죠. 특정위험을 한다면은 태풍, 강풍, 호우, 지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 부분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적과 후 누적 감소량에서 역시 미보상 감소량, 자기부담 감소를 빼주는데 0.8을 곱하지는 않죠. 이때는 가입 가격만 곱해주잖아요. 그래서 자기부담 감소량은 똑같은데 만약에 착과 감소량이 존재했다. 적과 전과 적과 후로 나눴는데 이 두 번째 방식은 적과 후 방식이잖아요. 이건 적과 전 방식이고. 근데 이때 적과 전에도 손해가 있었대요. 그건 적과 전에 빼줬던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감소량은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냥 두 번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착과 감소량 적과 종료 이전 선정된 미보상 감소량 뺀 값을 자기부담 감소량에서 한 번 더 빼줘라. 두 번 계산됐으니까 한 번 빼주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 나오고, 나무 손해보장에서는 이거 외우는 방식이 나무 손해는 간단하죠. 나무 손해는 일반적인 보험금 구하는 것과 보장 보험금은 똑같아요. 보험금은 가피자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보험 가입 금액, 이건 가입 금액이죠.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에요. 가피자예요.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피해율도 이제 수식에 준다면은 고사된 나무를 분자에 얹고, 그리고 실제 결과 주수, 가손에 있는 그 과실을 맺어 있는 나무 전체 숫자겠죠. 실제 결과 주수도 주어지겠죠. 산식을 줍니다. 이 수식을 쓰라는 수도 있고. 그래서 나무손해보장 특약에서 가피자를 구하는데 피해율을 구해야 되잖아요. 자기 부담 비율은 5%로 고정돼 있어요. 나무손해보장에서는 자기 부담 비율이 5%로 고정돼 있거든요. 이건 그냥 0.05예요. 근데 문제는 피해율을 구해야 되겠죠. 피해율은 죽은 것, 고사된 나무 주수를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은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래야 피해율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이 가피자 방식이 일반 작물에서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는 지금 그 보험금 구하는 방식이 좀 특이해요. 적과전은 착과 감소량에서 미보상 자기부담 빼고 곱하기 가입가격에다 0.8하는 거 적과 전 방식이고, 적과 후 방식에서는 그냥 0.8을 곱하지는 않죠. 0.8을 곱했다 안 곱했다 차이가 뭐예요? 보험금에다 0.8을 곱했다는 것은 20%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적 감소량 구할 때는 0.8을 안 곱했으니까 100% 다 줬다는 얘기죠. 그 차이점이 있어요. 자기부담 비율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0, 15, 20, 30.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2019년 새로운 업무방법서에 나와 있는 것이 부보비율이라는 거예요. 부보비율이라는 건 보장해주는 비율이에요. 부보비율에 따른 보험. 그래서 가입 수확량 기준에서 80% 미만이냐 아니냐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보험 보장을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부보란 것은 보장을 붙였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보, 보장을 붙인 경우가 붙이지 않는 경우인데 부보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앞전 적과전과 적과 후에서 계산된 보험금에다가 무엇을 곱하느냐? 기준 수확량의 80%를 곱해서 분모로 놓고 가입 수확량을 분자로 놓습니다. 가입 수확량이 예를 들어서 800kg다. 기준 수확량이 예를 들어 1200kg였어요. 1200kg에 부보 비율 80%니까 80%를 1200에 곱하면 960kg가 나오겠죠. 그럼 960분의 800이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보 비율에 따라서 가입 수확량 기준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가 적다는 얘기죠. 기준 수확량의 80%를 분모에 얹고 80% 미만이었으니까 가입 수확량이 그보다 더 적겠죠. 그게 분자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 수확량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평년 수확량 대비 가입 수확량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 60도 되고 70도 되고 80도 되고 90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80% 기준을 놓고 그보다 더 낮은 상태 80% 미만의 가입 수확량을 정하게 되면은 보험금 전체를 주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비례 보상이죠. 부보 비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비례 보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입 수확량을 80% 미만의 가입 수확량을 분자에 얹은 상태에서 가입 수확량 곱하기 기준 수확량이죠. 기준 수확량 0.8 곱한 것을 분모에 넣게 되면은 비례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보 비율에 해당되는 것이 이번 업무방법서에 이제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습 문제에다가 아예 어떤 문제를 내놨느냐, 출제 유형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부보 비율에 따른 보험금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15점짜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보 비율에 따른 보험금 계산 적용 제휴사유 있죠. 보험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회사의 규칙 사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회사가 중대한 어떤 그 위험 미보장 사실이죠. 알릴 의무를 고지 안 했다든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걸 안 했을 경우에 회사가 알면서도 그걸 갖다가 패싱한 경우에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다. 그럼 회사 책임이죠. 그럼 보험 모집한 자가 알릴 기회도 주지 않았고 알리는 것을 방해했고 또
사실 제대로 알리지 못하게 또는 알리더라도 부실하게 알리겠다. 총 3가지 경우가 나오죠. 이게 계약 해지 사유에서 나왔었잖아요. 그 해지 사유에서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보험 모집환자가 그런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없었더라도 결과는 달라질 게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인정된다면 적용을 하게 됩니다. 보험 모집환자가 행위가 없었더라도 계약자 또는 비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결국 계약자 책임이었을 거야 라고 인정이 된다면 보험금을 다시 계산해라 하는 얘기죠. 결국 부법위원회에 따른 보험금 계산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규적인 보험금의 100%를 주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당신은 가입을 덜 했으니까, 또는 가입 수확량을 실제 수확량이라든가 수확량을 속였으니까, 속이고 가입 수확량을 줄인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보험금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부보 비율에 대한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가입 수확량, 기준 수확량의 그 분모 분자로 나누는 게 핵심이잖아요. 보험금을 구하고, 보험금을 구하는 것은 뭐예요? 보험금 구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2가지 방식에서 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곱해준다? 부보 비율. 가입 수확량이 80% 미만이었을 때는 부보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 업무방법서에 이게 추가된 걸 보면은 이걸 전부 다 쓰라는 거죠. 부보비에 따른 보험금 계산하는 방식을 서술하시오 나온다면 1, 2번을 다 써야 됩니다. 첫 번째 보험금 계산하는 방식을 써줘야 될 거고, 여기 보면 부보비를 적용하는 부분이 뭐예요? 계약자의 규칙 사유가 있었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 그래서 80% 미만이 발생한 거죠. 뚜렷한 위험 변경이 발생을 했고 또 증거가 됐어요. 위험이 증거가 됐어요. 그런데 안 알렸어요. 알릴 의무를 위반을 했죠. 그런 경우에도 부법위에 따른 보험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보험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비례 보상을 하는 거죠. 예. 이 내용이 저는 출제 예상을 한다면은 계산 문제가 나와도 어렵지는 않아요. 예. 비례 보상을 하는 가입 수확량 기준 수확량 곱하기 0.8 이걸 놓고 분모로 놓고, 그 다음에 가입 수확량을 80% 미만인 가입 수확량이죠. 이 부분을 분자로 놓고 보험금액에 곱해보면 되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부보 비율이 적용이 되고 어떤 경우는 적용을 안 하느냐 하는 이 2가지 사유가 나오죠. 이걸 다 기억을 해서 쓸 줄 알아야 되겠다. 가끔 우리 업무방법서는 전체 A4지 페이지로 따지면은 한 600페이지 되나요? 이 정도 분량이 나옵니다. 400, 한 500여 페이지 되네요. 거기에 이제 그 감수량 산실상 피해 인정 기수라든가 부록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부록으로 나온 것도 한 50페이지 되죠. 그러면 토탈 한 600페이지 된다고 보고 600페이지 중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나올 것들이 눈에 보여요. 기출문제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올해도 모의고사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편집되어 있는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대충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충분히 엑서사이즈 문제의 그 출제 목적은 뭐냐,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문제들을 만들어서 집어넣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과수 품목은 포도나 복숭아나 거의 구하는 방식들이 똑같거든요. 설명도 똑같고.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시험 문제는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표 문제로 이렇게 선정해서 문제를 만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연습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연습 문제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었다 하는 얘기는 교과서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모의고사 제가 10회 분량을 또 만듭니다. 그것은 별도 책 출판이 될 거예요. 그 모의고사 10회 분량의 문제도 엑서사이즈 응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내 걸로 만들어버리면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손해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의 주 연령대가 40대잖아요. 물론 20대, 30대도 공부를 합니다만은 40대, 또 50대도 많이 있고 60대도 있죠. 이 주관식 시험 문제 핵심은 뭐예요? 암기해서 써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부법인에 따른 보험금 계산 방식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 지금 1항과 2항에 있는 내용들, 이 내용을 전부 다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면 기억력이, 예? 첫 번째 계약자의 규칙 사유에 있었던 두 가지 사항,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 이것도 이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계약 후 고지 의무가 있는데 그 알려야 될 사항을 증가 변경 시 알려야 되잖아요. 위험의 증가 변경 시 그걸 안 알렸다. 그랬을 때 부법인에 대한 보험금 계산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요거 써야 되고 그 계산 방법도 써줘야 되고 보험금 고박이 기준 소환량 고박 0.8분의 가입 수확량을 다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회사가 규칙 사유가 있는 경우가 총 3가지가 나오잖아요. 회사가 알면서도 알 수 있었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미 알았다면 악이에요. 알고도 상대방의 그 위험 증가 변경 사항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어. 그럼 알았다고 한다면 보험 인수 거절을 했거나 또는 보험 가입 가격을 줄였거나 감액했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게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야. 알고도 했다. 악이. 고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 그것도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험 모집자가 잘못한 거 3가지 사유가 나오잖아요.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했다.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알리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3번 항에 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럼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 인정되는 내용이 뭐예요? 행위가 없었더라도 회사의 행위, 모집 환자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것이고 부실한 사항을 알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부법이율에 따른 계산을 하게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좀 할애를 했습니다. 자기부담 비율에 10%, 10, 15, 20, 30인데 다른 작물에 가면은 10, 15, 20, 30, 40까지 있어요. 근데 과수에서는 자기부담 비율이 과수 품목에서는 자기부담 비율이 이것도 공통분모니까 자 여기서 한번 설명이 되면은 나중에는 설명 안 합니다. 자기부담 비율이 기본적으로 10%가 있고 20%가 있고 15%죠. 15%가 있고 20, 30이 있어요. 10에 3년 플러스 3년 보험의 연속 가입에 있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료 3년 동안 누적에서 받은 보험금이 있었다는 얘기죠. 순보험료에 지금 3년간 연속보험 3년 연속 가입에 보험료 50% 순보험료의 50%가 손해율로 적용이 될 때 보험료의 50%가 손해가 발생한 거죠. 이때 15%는 뭐예요? 2년 연속 가입이고 2년 연속 가입 보험이고 그 다음에 100%의 보험료의 손해율이 발생한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에 계약자가 이러면은 10%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이러면은 15%를 선택할 권리가 생기죠. 자기 부담 비율이 적을수록 계약자한테 유리합니다. 왜? 내가 독박 쓰는 금액이 적어지니까. 자기 부담 비율이 적어야지만이 내가 타는 보험금이 올라가요. 왜? 우리가 보험금 계산은 뭐라 했어요? 보험금은 가피자라겠죠. 가피자.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률 있죠. 이 자기부담률이 적어질수록 피해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고 나무손해보장에 있어서의 자기부담 비율은 5%로 고정되어 있다. 미경과 비율은 교재에서 뺄 수는 없고 이 미경과 비율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는 않을 거예요. 설령 미경과 비율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 했을 때 보험료 환급할 때 쓰는 거거든요. 보험료 환급은 2가지 이루어졌죠.
보험 취소가 된다든가 해지가 된다든가 무효가 돼서 보험료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다음에 중도 해지했을 때 보험료 환급이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루어지죠. 근데 미경과 비율이니까 보험기간이 1년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12월부터 11월까지 돼 있잖아요. 사과 배의 경우에 환급 비율이 미경과 비율이 나 1개월 뒤에 해지를 했고 2개월 뒤에 해지를 했고 점점 미경과 비율이 줄어들죠. 왜? 미경과 비율만큼 곱해서 환급이 되니까. 10개월부터는 돈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 표가 있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 해도 이 미경과 비율은 주어줄 거예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보험금 가입금액의 감액이라고 나와 있죠. 과거에 그 업무방법서에는 증액특약이 있었어요. 근데 증액특약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사라지면서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보험 가입금액의 감액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차액보험료 중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감액분 돌려줄 거죠. 보험 예를 들어서 평년 착과량보다 훨씬 더 많은 가입 과수를 갖다 보험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감액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험금을 깎아줬으면 보험료도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가입한 양을 2천만 원 가입했는데 실제 조사해보니까 1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1천만 원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액 조정을 했어요. 1천만 원 깎으면은 당연히 보험료도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네가 지금 보험 계약한 날짜로 몇 개월 흘렀니? 그걸 따져갖고 감액 미경과 비율 0.95를 곱하든 0.75를 곱하든 0.14를 곱하든 미경과 비율에 따라서 점점 돌려주는 보험료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네가 난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있어. 그건 빼줘야 되겠죠. 이것만 남았죠. 그러니까 증액특약이 사라지고 이것만 남았어요. 증액특약 부분이 벌써 시험이 2번 나왔는데 거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액 미경과 비율을 딱 정하는데 사과 배의 경우에는 그냥 51%, 단감 떫은 거는 69%로 고정시켜 버렸네요. 적과의 착과수 조사 이후 착과수가 적과의 착과수보다 컸다. 적과의 착과 조사를 했는데 조사 후 착과수가 적과수가 큰 경우에는 지급한 차액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어때요? 감액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래 내가 가입했을 때 가입 수확량보다 적과의 착과수가 작으니까 보험료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감액 미경과 비율에서 여기에 있는 그 미경과 비율 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과배 51%, 단감 떫은 69%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0.51, 0.69.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죠. 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첫 번째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암기하라 그랬죠. 다 외워야 된다 했어요. 두 번째 보험기간 반드시 다 외워야 됩니다. 보험기간 다 외워야 돼요. 세 번째 보험료하고 보험금을 구하는 산식 이것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때 외워야 될 것들 중에 피해율과 자기 부담 비율 이것도 덤으로 따라 들어가서 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인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험 가입 지역은 외울 거 없어요. 뭐 전국이든 일부 지역이든 이건 외울 필요 없고 보험 가입 자격과 관련돼서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고 응용 문제로 나옵니다. 과거 기출 문제를 보면은 일단 농업경영처 등록을 해야 되고 그래서 통상 영농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그 재배하는 농작물은 해당 대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족 명의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 가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 경작하는 실제 농업인이 경작 농업인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명의로 안 되니까 남편 이름으로 농업경영처 등록이 돼 있었고 남편이 농사를 져. 근데 부인 이름이라든가 자식 이름으로 가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근데 미성년자는 가입할 수 있나?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대리인을 선임해서 할 수 있어요. 비성년, 비한정 다 마찬가지예요. 보험 가입 기준도 나와 있죠. 이것 가지고도 응용 문제가 나와 있죠. 이미 기출 문제 나와 있고 여러분들 연수 문제도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과수원 단위별로 필지 관련 없이 과수원 단위로 하는데
기본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에요. 근데 나중에 딱 보다 보면은 2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100만 원 이상짜리가 있어요. 콩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이. 그래서 여러분들 연수 문제에다가 그걸 따로 다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200만 원 이상입니다. 논작물 벼 같은 경우는 50만 원 이상이에요. 예. 그래서 두 개의 과수원을 합쳐서 하나의 과수원이 이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의 리동이에요. 하나의 리. 동일 리 아니면 동해야 돼요. 옛날 기출 문제 보니까 뭐 서울시 뭐 부영동인가 뭐 해가지고 동이 다르면 합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A농지가 상도동에 있고 B농지도 상도동에 있어요. 이 과수원이. 근데 A동에 150만 원, 상도동에 60만 원. 그 독립적으로는 리동이 다르니까 과수원이 따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쪽 같은 동이지만은 이쪽의 과수원, 이쪽의 과수원 따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독립적으로 200만 원이 안 돼. 근데 두 개를 합치는 조건이 동일 리동해야 돼요. 동일 리동이 아니면 합칠 수 없어요. 합산이 안 되니까. 합쳤더만 21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입이 가능하죠. A, B 두 개 합쳐서. 이런 응용 문제가 기출 문제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예를 들어서 A 상도동에 있는 게 210만 원이고 여기에 160만 원이었다 쳐요. 그럼 이 두 개 합칠 수 있냐? 못 합쳐요. 이거 하나만 독립적으로 가입하라고 이건 가입 못 해요. 그런 것들